최근에 파묘라는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달성했다라고 하죠. 극장가에 그야말로 꽃이 피었습니다. 봄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극장, 이 영화관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고 또 발전됐을까요? 라떼의 경제사 시간에 영화관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전문 뉴미디어 어피티 김정인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파묘 보셨어요? 네. 저는 그 1,000만 명이 아직도 못 들고 있어가지고 이거 봐야 되는데.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 영화관이라는 게 생긴 게 정확히 언제부터였을까요? 사실 막 정확한 연도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좀 영화관에서 영화가 상영된 해는 1903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1903년. 네네. 아무래도 영화가 자본이 좀 드는 문화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는 외국인 거주지 중심으로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주로 상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개항장, 이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게 한 부산, 이제 당시 동네, 인천, 당시 제물포 등에서 기록이 먼저 남아 있는데요. 1903년에 부산 남포동에 행좌 혹은 행관이라고 불리는 영화관이 좀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네네네. 이 행관이 화재로 전소됐다가 1930년대에 새로 지어진 소화관이요. 아직도 이제 그 근처에 동아 데파트라는 이름으로 비프 광장 근처에 남아 있으니까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가 보셔도 좋겠고요. 이제 부산 특히 남포동이 영화 도시로 이름을 날리는 데는 이런 네. 뿌리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제 서울에서 유명한 극장은 역시 종로 3가 단성사를 좀 꼽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1907년에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지어졌다가 점점 영화를 위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종로 3가의 단성사, 부산의 소화관들도 살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영된 영화는 뭐였을까요? 사실 이제 초기 영화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담기는 게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혁신이어서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스토리 있는 장편 영화는 아니었고요. 3, 4분짜리 단편이 주였습니다. 그냥 3, 4분짜리. 네, 기차가 3분간 지나간다거나 물가에서 사람들이 막 뛰어다닌다거나 하는 거였는데요. 오죽하면 활동 사진.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초의 좀 상업용 장편 영화라고 할 법한 영화는 1919년에 단성사에서 상영된 이제 의리적 구토라는 영화인데요. 의리적 구토? 네, 이제 토했다는 건 아니고요. 정당한 복수를 했다라는 뜻의 일본어를 한자 그대로 읽은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신파극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 또 이것도 신파였는데 계모 밑에서 자란 주인공이 계모의 간계로 이제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재산도 다 떨어질 위기에 처하니까 눈물을 머금고 이제 복수에 나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그때는 여배우가 없었어요. 여성이 남성들 앞에 이제 공공연하게 나서고 또 남성들이랑 섞여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좀 꺼려지던 시대여서요. 1900년대 초반이니까. 네네네. 계모 역할을 남성 배우가 맡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 경극도 그렇고 일본의 가부키도 좀 비슷하죠. 남성들이 여성 역할을 맡았던 게요. 여성 역할을 남자가 했던. 네. 요거는 1919년에 개봉된 영화. 네. 그때도 이제 막 복수국 막 이런 게 또 사람들이 관심을 좀 끌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 1910년대 영화는 한 편당 얼마였을까요? 관람료가. 이제 입장료가 특등석이 1원 50전 그리고 2등석이 60전 정도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설렁탕 한 그릇이 10전이었으니까 관람료가 굉장히 비싼 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등석도 설렁탕 6그릇 가격. 네, 그래도 흥행에 성공해서요. 당시로서는 이제 그 의리적 구토가 어마어마한 수인 10만 명이나 관객이 들었다고 10만 합니다. 명이요? 네. 와, 1910년대 10만 명의 관객이 들어왔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무성 영화 있었고 소리가 없는 영화 있었고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변사라는 직업이 있었죠. 맞아요. 1930년대 초중반까지도 영화하고 연극이 좀 섞인 연쇄극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무성 영화의 시대여서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상영된 헐리우드 영화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영화도 아마 채플린 영화였을 찰리 거예요. 채플린. 네네네. 그래서 무성 영화가 상영될 때 영화에 맞춰가지고 내용을 설명하던 변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영화관에 갈 때는 영화 자체보다도 사실 변사가 누구인지 보고 가는 관객이 더 많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극장이 전속 변사를
단성사를 고용하곤 했는데 예. 드라마 야인 시대에 장군의 아들 김두한의 단골로 자주 언급됐던 우미관이라는 극장이 또 있었는데 네. 이 우미관하고 단성사가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단성사가 더욱 성장을 하면서 우미관의 실력 좋은 변사들이 단성사로 모두 옮겨와서 대세가 좀 기울었다고 합니다. 단성사는 이제 1930년대 중반부터 파라마운트나 유니버셜 스튜디오 영화를 수입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브로 더빙을 하는 직업. 네. 그런 생생한 성우가 이제 변사였던 건데 옛날에는 이런 변사들이 학원들의 일타 강사처럼 네. 스타 역할을 했던 거네요. 관객들을 끌어모으고. 맞아요. 또 옛날에는 기차처럼 영화표도 이게 입석표가 있었다고요? 네네. 서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종로 우미관이든 단성사든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뒤에 생긴 피카디리 극장이든 이제 딱 그 한 피카디리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예. 건물이니까요. 이제 단관 시절에는 지금처럼 영화를 편할 때가 이제 편하게 가서 보는 게 아니고 거의 행사였다고 해요. 이제 100일 기념 영화 관람, 결혼 기념일 행사 영화 관람, 이제 생일 졸업, 시험 끝난 기념으로 가는 게 이제 시내를 구경하고 극장에 가서 영화 관람인 시기였는데 그래서 이때는 인기 영화를 보려면 새벽부터 줄을 좀 서야 했어요. 그래서 단성사 앞에 사람이 꽉 차 있으면 예정된 상영 시간 이전에도 특회차를 만들어서 막 관람을 시켜주고 그러던 시절이어서 이제 그 입석까지도 좀 팔리고 이제 미리 표를 사두었다가 매진되거나 좀 빨리 들어가고 싶은 분들한테는 비싼 값에 표를 사는 암표상도 상당히 많았고요. 이렇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뭐 입석은 물론 계단석 표까지 있었는데 그렇다고 이제 더 저렴한 가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입석도 있고 계단석이라는 표가 따로 있었다. 네. 근데 또 그게 싼 거는 아니고. 네. 하여튼 그 영화의 인기가 높아지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예전에 이제 극장하면 그 극장 외벽에 네. 큰 영화 간판, 맞습니다. 포스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간판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걸 이제 직접들 그리셨잖아요. 네. 사실 영화 개봉 홍보를 참 다양한 방식으로 했는데요. 네. 간판이 그렇게 컸던 거는 아무래도 그게 홍보 효과가 커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멀리서도 보여야 네, 되니까. 지금은 영화 개봉 정보를 주로 온라인하고 앱으로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는 종이신문을 사서 보거나 번화가에 나가서 간판을 봐야 이제 영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고 이게 보통 영화관 단관 이제 전단지도 조금 있었죠. 포스터가 있기는 했지만 이제 많지는 않았고요. 번화가 나가서 간판을 올려다보면서 아 지금 뭐 하는구나 하고 이제 알아야 했고 버스를 타고 등하굣길이나 출퇴근길에 거리 구경하면서 이제 영화관 간판 훑어보는 게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의 어떤 습관이었다고 해요. 또 간판은 극장마다 그리는 사람이 다르니까 어떤 극장이 조금 더 잘 그렸나 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첫 개봉 전날에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에 간판을 좀 올렸는데요. 영화 배우하고 스태프들이 다 모여서 막걸리를 사서 놓고 흥행을 바라면서 간판을 올렸다고 합니다. 고사 지내듯이. 네, 지금처럼 멀티플렉스 동시 개봉이 아니어서요. 극장별로 서로 다른 영화를 확보해 올렸기 때문에 또 이제 볼 수 있는 풍경이기도 했는데요. 1990년대 초반까지도 뭐 예를 들어서 홍콩 영화 붐이 인다 이러면은 아 홍콩 영화는 화양극장, 명화극장, 대지극장에 가야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극장별로 다 나뉘어 있어서 영화를 즐길 때 내가 어떤 영화관 문화에 스며들어 있느냐도 중요한 얘기거리고 그래서 이제 간판을 좀 다르게 그려서 올리는 것도 극장별로 굉장히 중요했고요. 맞습니다. 영화관마다 간판 그리시는 분의 어떤 화풍이 달라가지고 네. 그게 또 재미있었죠. 그리고 또 다음 상영작이라고 해서 오른쪽 저 다른 쪽 편에 네네. 하나가 또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되게 이제 궁금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화의 도시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산이 빠지지 않고 네. 부산 영화제도 굉장히 크게 열리고 서울에서는 충무로가 네네. 어떻게 보면 영화의 메카라고 불렸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네, 이제 상영과 제작의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처음 영화가 들어와서 상영이 되기 시작한 곳은 뭐 부산이나 이제 뭐 인천 같은 곳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자본 인력 기업이 필요한 제작은 서울 이제 당시 경성이 더 유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충무로는 아직 한강 남쪽으로 확장하기 이전에 서울에서 중심부에 있었잖아요. 교통도 굉장히 편리하고 그래서 단성사나 우미관 같은 서울 주요 영화관하고 또 이제 상업지구와도 무척 가까워서요. 1930년대부터 충무로에 영화 제작사나 후반 작업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 또 영화 관련 기업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해방과 전쟁 이후에는 1950년대부터는 영화 산업이 더 활발하게 이제 발전을 하는데요. 충무로에 모이는 분위기가 짙어지게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예전에는 TV에 나오는 연예인
드라마에 나오는 탤런트를 브라운관 스타라고 했고 네. 영화에 나오는 사람을 충무로 스타라고 했었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같은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크게 네네. 성장을 하게 됩니다. 2000년대 들어서도 그렇고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됐을까요? 이게 1998년에 생긴 강변역 CGV가 첫 멀티플렉스인데요. 98년에. 네, 사실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발전 역사가 참 길어요. 그래서 기존 영화 개봉관들은 그때 이미 100석, 200석 규모의 소규모 영화관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네. 한 영화를 한 극장에서만 개봉하던 암묵적인 관습도 좀 사라지고 있는 추세였고 소극장들에서 동시 개봉을 하는 이제 약간 트렌드가 좀 돌아오고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백화점이나 아울렛, 푸드코트하고 함께 있는 복합 공간이 들어서면서 멀티플렉스가 영화관 주류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단관극장이 있는 번화가에 나가는 게 영화 관람의 좀 문화적 습관이었다면요. 2000년대에는 동네마다 들어서 쇼핑몰 구경도 하고 영화도 보는 게 문화적 습관이 됐고 단관들이 조금 이제 문을 닫게 되는 이제 세상이 됐죠. 아하. 그리고 또 하나가 영화는 사실 제작비가 참 천문학적으로 들더라고요. 네네. 저예산 독립영화라고 하더라도 뭐 억 단위로 필요하다고 하고 왜 이렇게 또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이제 영화 산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마다 돈을 그렇게 쓰는 이유가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무조건 좀 예산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영화 제작사들하고 투자자들은 영화 흥행에 성공을 했을 때 정말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투자를 하게 됩니다. 또 아무리 산업이라도 사실 문화나 예술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좀 단순한 경제적 수익으로만 따질 수 없는 무형의 이익이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최근 OTT 시대로 넘어가면서는 IP를 활용하면서 후반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 통로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극장에 직접 가기보다는 네네. OTT로 또 영화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무한 경쟁입니다. 맞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 세계 영화 산업이 좀 큰 피해를 입었었죠. 2020년은 전 세계 극장 매출액이 전년 대비 40%로 떨어질 정도였는데요. 그 이후에도 2022년까지는 계속해서 매출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에 극장가가 티켓 값을 올린 것도 그런 경영난을 좀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요. 이게 좀 소비자들한테 꽤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지난해 서울의 봄에 이어서 지금 파묘가 1000만 관객을 확보하면서 흥행 중인데 극장가에 온기가 돌지 않을까 좀 기대가 큽니다. 아무래도 티켓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영화관에 가서 꼭 보아야 하는 작품들 그리고 이제 초기에 평이 좋아서 검증된 작품에 관객이 좀 몰리는 경향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영화관은 1970년대에 이미 비슷한 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컬러 TV가 처음 대중화되기 시작한 시기인데요. 아하. 이때도 영화관이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예술 평론가인 수전 손택이 영화관은 관객을 납치해서 강제로 좀 집중을 시킨다고 했고 네. 관객은 영화가 자신을 납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납치되고 싶을 만큼 강렬하고 좀 집중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영화 IP가 나오는 한 제 생각에는 이제 영화관이나 영화 산업은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전 손택이 한 말이고 네. 영화관은 관객을 납치해서 강제로 집중시키고 네. 관객은 영화가 자신을 납치해 주길 바란다. 네. 야, 그러게요. TV가 나왔을 때도 영화관의 위기였고 스마트폰이나 OTT 시대에도 영화관의 위기인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우선 저부터 좀 파묘를 봐야 되는데. PT의 김정인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